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을 때 쓰는 강력한 방법, 바로 질적 연구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 매력적인 연구 방법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 오늘 그 뿌리를 찾아 떠나는 한 편의 지적 탐정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죠.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딱 잡아줄 텐데요. 마치 미스터리 소설의 첫 장을 여는 기분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질문은 아주 명쾌한데 막상 답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단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다른 학문들을 보면 이 사람이 창시자다, 이 사건이 시작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모두가 이거다 하고 동의하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없다는 거죠. 꼭 범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사건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학에서 시작됐어 라고 말하고 인류학자들은 또 아니야, 우리 인류학이 원조야 하는 식이죠. 마치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목격자마다 진술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질적 연구가 처음부터 딱 독립된 학문으로 출발했다기보다는 여러 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왔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데 도대체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까요? 자, 바로 이 9가지 지적 전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네, 바로 9개입니다. 그 역사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현대 질적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지적 흐름들을 9가지로 정리한 건데요. 이것들이 바로 질적 연구의 다양한 뿌리, 그러니까 조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걸 질적 연구의 가계도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곧 자세히 볼 문화예술치나 현상학도 보이고요. 그 외에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주목하는 서사 연구라든지 아니면 아주 특정한 하나의 사례를 깊게 파고드는 사례 연구 같은 다양한 접근법들이 이 가계도를 꽉 채우고 있죠. 이제 이 중에서 핵심적인 조상 몇 분을 만나보면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들이라는 게 뭐랄까 세상을 들여다보는 서로 다른 렌즈 같은 거거든요. 몇 가지 렌즈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렌즈는 문화기술지입니다. 이건 마치 현장에 파견된 탐정 같아요. 특정 문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회사만의 독특한 문화가 궁금하다? 그럼 그냥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몇 달 동안 그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게임도 하고 회의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그들만 쓰는 용어나 암묵적인 규칙 같은 걸 생생하게 잡아내는 거죠. 이번에는 렌즈를 확 바꿔볼게요. 현상학입니다. 이건 바깥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주 깊은 내면, 그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고드는 거예요. 가령 처음으로 부모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경험일까? 같은 질문이죠. 그때 느끼는 그 낯선 불안감과 엄청난 기쁨, 그 살아있는 경험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탐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렌즈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어떤 상징,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걸 쓰면서 계속해서 현실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관점이죠. 마치 무대 위에서 계속되는 역동적인 춤 같달까요? 예를 들어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단어 자체에 뭐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저런 게 성공이구나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면서 그 의미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역사적인 단서들을 따라와 봤는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기원이 여러 갈래라는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 연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연구자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가장 잘 맞는 렌즈를 골랐을 수 있는 아주 풍부한 도구 상자를 갖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어떤 기사나 정보를 접할 때 이건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쓴 걸까? 이렇게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랑 좀 비슷한데? 하는 게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렌즈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